향후 이제 특례 입시가 어떻게 변할까? 이거는 당장 고3이나 예비 고3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대학이나 학과 간의 편차는 엄청나게 커질 거고 더 심화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쪽이나 의대 쪽 이런 쪽은 점수대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비선호학과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문과 쪽에 일반적인 학과들은 점수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될 거고요. 스펙이 이제 정말 의미 없는 형태로 자꾸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이게 좀 지속적으로 1학년 때부터 고1 때부터 시작해서 좀 더 관리되어서 방향성을 좀 빨리 잡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수시의 학종 선발하는 기준처럼 가게 될 겁니다. 수시 학종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궁금하시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인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례 올해 결과가 나온 걸 보고서 좀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결과고 나중에 12월 달에 추가 합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는 아직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3년 특례 인원도 네, 꾸준히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 올해 약대 선발했죠. 그다음 의대는 뭐 재수, 삼수 그냥 계속 씁니다. 계속 씁니다. 그냥 의대를 가겠다는 목표 그냥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대 의대 뭐 3명 몇 명 선발하는데 뭐 3천 몇백 명이었으니까. 네. 그다음 재수생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거 내년도에는 특히 고3 어머님들 또는 예비 고3 어머님들 재수생에 대한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염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도 또 보여드릴 거고요. 서류대학은 점점 집중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건 3특입니다. 3특 모집 인원 보시면 2021년도에 3,000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도에 3,600명 넘어갔죠. 네, 그중에 지금 뭐 다른 학교들은 조금 숫자가 좀 커 보이는데 연대는 안 커 보이잖아요. 안 커 보이는데 이거 내용을 안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인원하고 여기에 있는 인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특히 3년에서는 일반 학과, 그러니까 특정 학과에 좀 더 많이 몰려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성대가 좀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양대 때문에 그래요. 한양대는 지금 400명에서 600명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양대가 서류로 돌아섰죠. 서류로 돌아서니까 필기시험 준비했던 애들이 다 여기 버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던 친구들, 위쪽에 있던 친구들이 한양대까지 쓴 거예요. 물론 중앙대도 썼지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 밑으로 내려서서 한양대까지 썼고 그리고 필기시험 보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건대나 경희대나 이런 학교로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이제 건대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8.67대 1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입시 날짜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것하고도 연결해야 됩니다. 건대가 겹친 다른 필기시험 보는 학교하고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를 했는데 뭐 필기시험 볼 때나 서류 평가할 때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건 국민대는 이제 서류 평가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뭐 보험처럼 들기도 했고 서류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적당한 성적이 된다면 필기시험도 보지만 국민대 서류도 넣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입니다.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인데 뭐 학교가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필기시험 보는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 뭐 3대1, 2대1 뭐 이렇잖아요. 사실 3대1 되면 필기시험은 그냥 다 합격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중복 합격하고 교차로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추가 합격 상황이 되면 대학 하나만 설정해야 되니까 하나만 선정하게 되면 다른 데 다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추합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3대1에서 5대1 정도는 아마 다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필 면접 보는 학교도 그다음 면접 보는 지금 면접 보는 학교들은 2대1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붙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특은 지금 보시면 서류하는 학교들의 경우는 6대1에서 11대1 정도까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죠. 결국 보내고 싶은 학교가 이 정도예요. 어머님들께서 보내고 싶은 학교들이 이 정도 학교들인 거고 사실 밑에 있는 학교들은 별로 안 보내고 싶은 그렇지만 한국에서 가는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게 가는 거죠. 한국에서 가천대 가려면 반에서 1, 2등 해야 됩니다. 반에서 1, 2등 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는 뭐 원서 쓰면 가는 학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립대도 경쟁률이 1대1, 2대1이 안 됩니다. 지방 국립대가 예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지방대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거는 수도권 집중 현상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고요. 대한민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살리지 못하면 지방도 죽어요. 근데 특이한 건 지방 국립대가 이 아이들을 다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뽑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달이라도 안 뽑습니다. 왜? 국립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미달이니까 잘 됐다 이건 아니에요. 3특 상황을 좀 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입시하신 어머님들도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여기서 조금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합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연대 다 1차 합격했어요. 이 정도 성적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죠? 충분히 예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NUS도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NUS 다니고 있습니다. NUS가 어디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학교. 근데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대도 떨어졌습니다. 성대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번 7월 달에 입시를 치르고 난 결과가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친구가 위로의 말을 하나 했죠.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친구는 고대 떨어졌는데 성대 붙었어요. 네. 연대도 얘도 1차 합격했었는데 또 연대도 안 됐고.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어머님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런 성적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도 다 불합격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입시에서의 엄청난 현상이에요. 이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근데 꼭 나쁜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 친구는 네, 연대 붙었어요. 지금 날짜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건 혹시 뭐 옛날 자료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싶으실까 봐. 네, 어머님들이 계속 조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뭐 연대 붙었는데 사실 얘는 홍콩대 전액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다고 좀 써있죠. 네. 이 친구도 연대 합격한 친구입니다. 제가 컨설팅한 친구고, 네, 가장 센 과 중에 하나에 가서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걸 또 크게 보여드리면 또 이 친구가 누구냐고 막 조사하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 고대도 네, 이렇게 합격했는데 이 친구도 네, 좋은 성적에 좋은 과를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고대 합격 허가 통지서를 받았죠. 네,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고대잖아요. 고대니까 사실 이제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건 조금 낮은 과를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뭐 이 친구의 말도 그렇죠. 만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뭐 NUS 다닌 친구도 보여드렸지만 올해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합격한 한국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에 한 7, 8배 정도? 많게는 10배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뭐 한국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뽑아줬느냐 뭐 그것도 있죠. 굉장히 잘했으니까 당연히 선발을 해줬지만 티오가 좀 많이 났어요. 무슨 티오가 많이 났느냐 머리 노란 친구들이 아시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생겼고 그 자리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성적 좋은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합격한 거죠. 네. 이 친구도 있고 앞에 사실 이 친구도 지금 싱가포르에 있고 또 다른 친구도 네, 이 친구도 지금 싱가포르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그리고 얘도 공통점이 뭐냐면 싱가포르 남을 거예요. 그냥 싱가포르 다닐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취업 가면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삼특에서 보시면 해외대를 쓴 친구들이 국내대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뿐만이 아니고 미국 대학을 쓴 친구들도 있고 홍콩 쓴 친구들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국내대를 지원했고 또 걔네들이 합격을 했어요. 물론 뭐 싱가포르 국립대학 합격증을 제출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원서 접수 기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국내대를 많이 지원했고 합격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취업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AP 학교들의 경우 AP 성적을 제출할 수 없었죠. 올해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까지 가서 온라인 시험까지 다 들어가는 바람에 첫 번째 오프라인 시험의 결과가 7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P 성적을 다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 성적만 반영했던 거고 수시에서는 이 성적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만 특례에서는 제출 못했어요. 제출했더라도 반영하지 않았고요. 재수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험 봤던 친구들 또는 10월 달에 리테이크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자기 성적 잘 나오니까 지원했어요. 재수생도 굉장히 많이 지원했고 의대나 컴퓨터 계열도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7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아니 IB 성적이 AP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IB 성적이 인플레이션 되는 바람에 전체 입시 판도가 깨져버렸어요.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점수를 좀 보시면 이거는 제가 가진 자료가 아니고 IB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인원수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한 레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씩 증가했는데 올해 많이 증가했죠. 그죠?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패스 레이트인데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플로마를 많이 땄다는 거죠. 근데 점수를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2020년 되면서 조금 흔들렸죠. 요만큼 많이 갔어요. 2020년도가 뭐였냐면 IB 시험 못 본 때였어요. 파이널 시험을 못 보고 그냥 학교에 프레딕을 대충 반영해줬던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올해 2021년도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옆으로 확 이동해 버렸죠. 그러니까 40점대 넘는 아이들이 원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생긴 거예요. 이만큼.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쭉 평균이 31에서 33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45점짜리가 1187명이에요. 작년에 300명에서 지금 1187명, 즉 3.5배 정도 뛰었습니다. 3.5배 뛰었어요. 3.5배. 3.5배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45점짜리가 1187명이에요. 1187명. 그 다음에 44점짜리가 2091명. 1%, 2.69% 얼마 안 돼 보이죠. 그죠?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얘를 계산해 볼게요. 44, 45만. 44, 45만 계산하면
토탈 시험 본 애가 7만 명이 넘으니까 곱하기 하면 3,283명. 전 세계에서 44, 45 받은 친구가 3,000명이 넘어요. 이 중에서 한국 아이를 3%에서 5%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엄격하게 그냥 3%만 보자 치면 3,283명의 3%면 약 100명입니다. 100명이면 연대가 68명 뽑는데 44, 45의 애가 10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럼 43, 42, 41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AP 학교의 성적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 당연히 피해 볼 수밖에 없죠. 이 친구들이 이만한 친구 애들이 한국 아이들 엄격하게 계산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연대국 지원하고 고대 지원하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까지 가장 쫙 썼다는 거죠. 그렇게 쫙 썼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들이 점수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올해 3특 지원하신 어머님도 너무 힘드세요. 결과도 안 좋고 어디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위로가 나만 떨어진 게 아니야. 이거 하나뿐인데 입시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 대부분이 한국에 없어요. 외국에 있고. 그러니 주변에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는 거죠.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작년에 IB 파이널 테스트 안 봤잖아요. 그리고 성적을 2번 제출했죠. 2번 내줬죠. 처음에 바로 7월 달에 성적 나왔는데 막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7월 말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성적에 오류가 많이 생겼죠. 그다음 올해도 파이널, 중국은 파이널 시험 봤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난이 기잼 지역 굉장히 많고 남미도 난이 기잼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난이 기잼 지역에서는 프레딕이 그대로 파이널로 나타났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순서에서 작년에 IBO에서 성적을 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주관식을 다 일일이 채점해가지고 점수를 재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시험은 안 봤는데 IA 다 봐야 되죠. 익스텐디드 에세이 다 봐야 되죠. 과목별로 했던 거 다 채점하고 이러니까 IBO가 내년에도 이거 시험을 못 보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페이퍼 3 없애버렸죠. 페이퍼 2나 페이퍼 3를 없애버렸어요. 이 일이 지금 졸업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얘네들이 이미 페이퍼 3까지 다 공부했어요. 사실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IB를 1년 할 동안에는 페이퍼 3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다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고3이 딱 되니까 페이퍼 3 없어졌어? 니네는 1, 2만 하면 돼. 페이퍼 3까지 다 해본 친구들이 페이퍼 1, 2만 하니까 이거 웬일이야. 너무 쉬워. 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잘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난이기점 지역에서는 그대로 또 성적 반영을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44, 45가 넘치는 거예요. 40 이상의 성적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죠. 그럼 현재 고3은 어떤가요? 현재 고3은 IB를 들어갈 때 이미 페이퍼 3가 없어진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1, 2만 남아있는 그 상태로 수업을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이 어려운 거예요. 졸업생들은 훨씬 어려운 것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건데 지금 고3 아이들은 요만큼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자, 올해 지금 입시에 떨어진 친구들 자기 성적이 44, 45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들이 내년에 그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게 할까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원서 쓰죠. 칼을 갈고 더 준비해서 원서 쓰겠죠. 그러니까 올해 입시보다 어쩌면 내년 입시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재수생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정말 우리 고3 어머님들이나 예비 고3 어머님들이
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추합 때, 추가 합격 때 많은 친구들이 그냥 추합되어서 좀 올라갔으면 합격의 소식이 그냥 막 차고 넘쳤으면 그게 가장 큰 희망으로 남는 거겠죠. 네, 이런 영향이 생길 겁니다. 다수의 고득점자는 이미 나왔고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44, 45 스펙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T 1,500 넘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뽑을까. 그러니까 결국 단위 학교별로 최상의 학생들을 선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똑같이 44, 45가 막 수두룩하게 있다고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을 건가? 그 중에서 학교 생활을 가장 잘한 친구를 뽑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학교 생활을 가장 잘한 친구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네, 전공 적합성 이런 거죠. 과목,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전공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대 뭐 약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전체적인 것만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서류 면접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29명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국제학교 아이들은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할 것 같고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 여기는 재도전자들 재수하는 친구들이나 한국학교 친구들이 아마 이쪽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솔직히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합니다. 삼수, 사수 뭐 다 하죠. 네. 약대가 이제 올해 생겼는데 의대와 약대 지원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약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원하는 지원생들하고 약대 지원하는 지원생들하고 이게 둘이 같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는 무조건 의대. 근데 약대는 뭐 약대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화학이나 생물이나 뭐 생화학이나 이런 쪽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 여기도 필기시험 보는 이런 학교들은 한국 학교나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더 하기가 쉬운 쪽이죠. 그런 쪽입니다. 지원 현황 보시면 뭐 여전히 높고요. 여전히 높고 다만 이제 뭐 연대의대가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는 뭐 연대의대는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지방 대학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점점 늘죠. 네, 점점 늡니다. 3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뭐 네,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스펙을 되게 많이 보는 학교라는 인식 때문에 본인 스펙이 괜찮다 하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연대는 스펙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분위기로 그래서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약대 같은 경우 12년이 지금 이 정도인데 고대 세종이나 대구 카톨릭대는 다 비공개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같이 문의해가지고 한 32명 정도 지원했다는 걸 좀 알게 된 건데 연대 36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한 명 뽑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3년의 경우도 네, 이 정도 숫자. 고대 세종캠 같은 경우는 지금 48명이 엄청나죠. 네,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들. 네. 근데 경쟁률을 따지면 사실 가천대가 그냥 중앙대 여기가 훨씬 더 높고요. 의학대 지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 자체가 최상위권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의학대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왜 써놨냐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온갖 활동과 온갖 스펙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근데 어떻게든지 했어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라고 그냥 멈춰있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가 차이를 만듭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학대 대신 생명계열로 지원자가 엄청 몰리고 있고 또 생명계열이 앞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 뭐 백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공개도 되는 성적이라서 일단 공개하는데, 여기 두 친구는, 아니, 세 친구죠. 여기 세 친구는 그 AP 학교 친구입니다. 당연히 상해 아닙니다. 네, 상해 찾지 마셔요. 네. 그리고 IB 같은 경우는 연대 합격한 아이는 45점이고 고대는 44점도 있었어요. 43도 있긴 했습니다. 낮은 과에 고대는. 왜냐하면 고대는 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다시 어머님들도 말씀드리고 올해는 중복 합격자가 다수 발생할 겁니다.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지원하시는 어머님들이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고 가시죠. 그래서 기준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입학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제 자료가 아니고요. 대교협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교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로 비전 이런 거에 고민해라. 네. 학교 교육 과정에 최선을 다해라. 당연한 얘기죠. 활동에 참가해라. 네. 중요한 거 이겁니다.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남겨라.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성적은 뭐 당연히 기본이죠. 자, 저학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2024년도에 국내 대회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안 남아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 해외고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내 활동 당연히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지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다음 전공적 합성이나 과목 선택하는 부분 물론 점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최상위권 대학에 정말 제일 좋은 학교에 제일 좋은 과에 경쟁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전공적 합성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애는 뭐 조금 낮은 데 가도 괜찮아. 뭐 약간 낮은데 최상위권 말고 약간 낮은데 거의 그때는 점수가 더 중요하죠. 내신 점수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최최상권을 갈 거냐 아니면 살짝 낮은 데를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는 거죠. 그럼 활동과도 연계성을 지어야 되고요. 성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고학년 당장 입시를 둔 부모님들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이해하셔야 되죠. 그리고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상황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걔들이 재수생이 될 수 있다는 확률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옆집 아이에 대해서는 판단 잘하세요. 옆집 아이는 제가 어떻게 그걸 잘 판단하시는데 우리 아이는 꼭 판단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저랑 얘기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친구는 도대체 언제 공부할 건데요? 아니 이때까지 속고도 계속 믿고 계신가요? 네. 물론 그 아이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점수를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신 성적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아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우선이냐 학과가 우선이냐 우리 애를 석사 박사까지 계속 공부시키고 내가 뒷바라지 해줄 거냐 나의 노후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애를 박사를 만들 거냐 아니면 야 대학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할 거냐 하셔야죠. 그 고민하셔야죠. 남들 다 가니까 더 좋은 학교 남들 다 가니까 너도 석사하고 너도 박사해. 근데 어머님들 지금 노후 자금 없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블루아이에서 또 부동산들을 많이 사놓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노후 자금 투자해서 우리 아이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아시지만 지금 서울 집값은 뭐 아이가 졸업해서 평생 벌어도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특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아이들 표현으로 그냥 케바케예요. 케바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어느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케바케고요. 이과 문과는 구분이 필요한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이과 문과 없습니다. 한국 학교의 경우는 이과 문과를 학교에서 정해졌지만 그리고 대학에서 선발할 때 이과 문과를 선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수업 특히 이제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목에 따라서 약간 이과 성향이 있고 약간 문과 성향이 있고 그렇지만 이과 문과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처럼 뭐 특정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한양대는 어느 수준으로 바뀔까요? 제가 보기엔 성대 수준으로 바뀔 거고요. 이공대는 어쩌면 성대보다 한양대가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균관대학교의 이공대는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한양대는 서울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서울에 있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도 서울에 덥으면 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한양대, 이공대는 오히려 점수대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이대는 네, 한양대, 성대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서류 평가로 돌아섰다는 것은 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참가해 주셔서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얘기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시라고 하는 게 정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옆집에 언니가 얘기하는 그 얘기는 작년 얘기예요. 특히 저한테 상담 오셔서 하시는 얘기 중에 이 성적이면 작년에 붙을 수 있는 성적인데 그럼 작년에 가시지 왜 안 가셨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44, 45면 작년에 연고대 붙고도 남는 성적이에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게 카더라 통신 이렇게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셔야 좋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꿈이 다르면 준비가 달라야 됩니다.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하고 그냥 상위권을 지원하는 친구하고 준비가 같은 준비를 하면 안 되죠.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르게 준비하는 그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뭐 상해를 못 들어가가지고 계속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고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는데 오히려 네, 카메라로 이렇게 통해서 서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1대1로 확실하게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머님들이 중간 점검들을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맡겨놓고 아무 말씀 없이 막판에 어머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건 조금 네, 조금 더 개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처음이라 저희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거의 뭐 120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학교는 이래. 또는 우리 학년은 이래. 또는 우리 친구들끼리는 이런데 라고 해서 약간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상중 어머님들하고도 했었고 또 네, SAS하고도 했었고 네, 콩코디아도 네, 제가 했었죠. 그래서 뭐 학교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모임하셔서 하셔가지고 우리 학년만 몇 명끼리만 이렇게 소규모 간담회를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블루아이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오전에 시간이 좀 많아서요.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그때 같이 간담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하나 더는 이제 정말 한국 대학밖에 길이 없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국에 있는 국내대 친구들은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 길이 미국으로만 집중돼 있지는 않아요. 홍콩,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뭐 일본 요새 많이 가요. 일본이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유럽 많이 갑니다. 제가 요즘 유럽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 유럽으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나중에 저희가
편집해서 재외국민, 블루아이 재외국민으로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어머님들 그 원하시는 만큼의 속 시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간담회 같은 거 해주셔도 괜찮고요. 신청하셔도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담은 제가 그냥 무료로 해주지만 배치 상담이나 아주 개인적으로 중요한 상담은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저희 블루아이 통해서 또는 저를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뭐 저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